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강세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상 시장에는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무언가에 대해서 급하게 보시는 것보다도 이미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지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항상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좋은 종목을 잘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평단 관리의 기회가 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조정장이라고 하는 거는 요번에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평생 안 나올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억, 지금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갈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힘든 만큼 시장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우리는 달콤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나고 나면은 항상 후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후회가 안 나오게끔 전략적인 부분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시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아직 안 간 원자재 관련해서도 설명을 같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 저때 저럴걸, 아, 저때 더 살걸, 아, 뭐뭐 할걸, 아, 뭐가 좀 어땠으면은, 이런 핑계들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은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손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니다. 우리는 애초에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은 자신있게 더 살 종목을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게 결국에는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계속해서 1월달 2월달 안 좋았던 장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면은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밀고 내려오는 부분,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출렁임 자체 나오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하방으로 좀 내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을 때는 우리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다.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지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박자를 맞춰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초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지금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시장이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이하 1월 6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지나고 나면은 아, 저때 비중 좀 더 실걸, 아, 저때 평단 관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엉덩이 딱 붙여서 눌러 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결국에는 LNF 올라오잖아요. 왔잖아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28만원 이 정도의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1월 20부터 제가 계속해서 27만 5천원 이것도 싸니까 여러분들 사셔야 된다, 사셔야 된다, 이 밑으로 주면은 우리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다. 모든 영상 1월 20 이후부터 모든 영상에서 하이브 LNF 오죽했으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잘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아갈 것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지, 이거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너무나도 세다. 남들은 죽겠다 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팔까,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좀 1,000원 2,000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빠지면은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다. 왜? 우리는 결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자라고 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이 나잖아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수익이 나요? 안 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게 안 간다라고 해서 이 종목 왜 안 가지? 3일 안에 급등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가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DI 동일 같은 경우에도 2월 8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24만 4천원 이하로 모아가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2월 8일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이때예요. 자, 이때
이때 24만 4천원, 이거 지금도 싸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은 더 사도 된다.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시장이 빠졌네? 더 사야지. 그리고 나서 평당 관리하고 결국에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24만 3천원, 4천원 이 정도의 형성이 지금까지는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에서 고개를 빼꼼 들고 일어서야 된다. 이게 맞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정말로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인증, LNF, 하이브 11%, 15%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TCC 스틸은 아니죠. 인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LNF 9%대 수익적인 부분, LNF 8%대. 우리는 빠질 때 손절을 안 했다니까요. 어차피 시장 올라오면은 수익이 만들어질 건데 뭐하러 손절을 해요. 오히려 더 사면 더 샀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한 종목에 100만원에 대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네. 그럼 여러분들은 90만원이에요, 갖고 있는 돈이. 근데 이 90만원으로 또 뭔가를 샀어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10%가 된대. 그러면은 여러분들 99만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퍼센테이지가 주는 함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한방눈도 아니고 계속해서 눈 내리듯이 맨날 막 돈이 어디선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굉장히 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략적인 부분을 잘 짜야 되는데, 그 전략적인 부분을 잘 짜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VIP방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또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VIP방은 단타 진행을 같이 하는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단타를 진행을 했냐라고 하면은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과감하게 시초가에 들어갑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패턴이 있고 시초가에 들어가고, 사조시푸드 시초가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하이스틸 오늘 시초가에 4천, 이거 좀 치울게요. 자, 이거 좀 옆으로 치우고, 하이스틸 오늘 시초가에 4,00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에 4,185원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를 딱 놓고 보면은 6,45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가 6,670원이에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줄 때 빨리빨리 먹고 나오고,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모아가고, 사조시푸드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단타는 겁이 나서 뭐 계속 눈팅만 하다가 오늘 처음 입성했어요. 바로 수익이네요. 그리고 하이스틸 3% 수익 깔끔. 단타니까 단타를 가지고 우리가 막 질질 끌고 뭐 자시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 실현을 해서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좀 돌릴게요, 사진을. 지금 뭐 사조시푸드, 뭐 TCC 스틸, 진원생명과 수익이 난다니까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시게끔 만들어 드린다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오늘 뭐 비덴트 수익, 하이스틸 수익 4.7% 수익, 사조시푸드 3.2% 수익, TCC 스틸 10.2% 수익. 물론 아직 초짜라서 매입 금액은 적지만 마이너스 되어 있는 저 계좌에서는 너무나도 큰 보탬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거예요. 뭐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뭐라고 더 이상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인증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이게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느껴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이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없을 거다라고 발표를 좀 재차 확인을 하면서 확전 우려가 약화되면서 투자 심리 개선을 했기는 해요. 근데 러시아의 뭐 전쟁 범죄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급하게 볼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사에서 아침에도 여러분들 보셔서는 아시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달에 금리 올릴 것, 인상폭은 0.2포인트 지지,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향후에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서 0.5%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기는 하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3월 당장의 0.5% 인상은 없을 거라는 소식,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금리랑 좀 엮어서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일반적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 또 보이는 게, 뭐 오늘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RSI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세요. 지금 RSI 30 딱 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이만큼에 빠졌던 부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분할적인 매수, 뭐 여기서 1차 매수를 하시던 2차 매수, 그 다음에 뭐 3차 매수를 하시던 1차 매수를 하고 3차 2차 매수를 하곤 이렇게 진행이 됐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평단은 47,000원 이 안쪽에는 들어와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항상 분할 매수를 제가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다니까요. 전략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찍어서 들어가는 거, 수익이 나오면 다행이지, 수익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또 존버 그냥 계속 존버.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뭐 장사를 하는 친구들, 뭐 가게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은 항상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잘 될 것만 생각을 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면은 사람도 많이 써야 되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내가 여기서 한 방에 샀는데 이거 얼마까지 올라가려나? 빠질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맞지만 안 좋을 거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내가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안 돼.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플랜적인 부분을 짜놔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한다. 그럼 결국에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 뭐 일반적인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수익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들도 같이 주가가 오름세를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뭐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 뭐 지금 이 금리 인상 때문에 국내 은행주들도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었어. 근데 이게 카카오뱅크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인터넷 은행을 좀 은행으로 보기보다는 플랫폼 IT 회사로 보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상장 때 은행보다는 플랫폼을 강조를 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신생 IT 회사들의 주가가 부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생 IT 회사들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당장의 기업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은, 조금은 한 번은 다시 한번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워낙에 매수가 자체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매수가, 좋은 종목, 좋은 매수가, 이거는 꼭 어떻게 보면 세트 메뉴, 좋은 종목인데 너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 그러면 조금 거시기 하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매수가에 잘 잡아 놓으신 분들은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우려 뭐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편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2차 회담 개최 소식이 있어서 이 성사 여부라든지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오늘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3일 연속 상승세를 진행을 하면서 슬슬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이에요. 오늘까지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4일 연속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력이 약해요. 정말 세계 탑급으로 약해요. 체력적인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좀 피로도가 쌓이면은 한 번은 더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단기 큰 반등에 대한 피로도로 인해서 기술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회담 개최 여부라든지 진행 상황을 주시를 하면서 좀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정해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2차 회담 결렬,
조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가 될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부분이다. 왜? 정점을 지나서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추가적으로 보면은 3월에 FOMC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0.5%의 빅스텝 금리 인상이라는 걱정거리가 좀 제거됐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시장의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살만 하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악재는 아니다,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 때문에 악재로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거시적인 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재가 아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하락을 보이는 거는 정말로 악재가 있어서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수급적으로 메이저가 하방으로 미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인 매도 물량을 저가에 받기 위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 언더슈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더슈팅이나 오버슈팅이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비슷한 개념인데, 이 얘기를 굉장히 무한으로 반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싼 위치에서 사서 기다렸다가 비싼 위치에서 팔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이거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빠지면은 우선적으로 뭘 생각을 한다? 손절. 아니, 손절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야 될 자리인데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최근에 시장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조정을 크게 줬는데 결국 우리처럼 매수 진행을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지만 좀 어느 정도 조금은 올라오기는 했지만 웃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LNF, 하이브, DI 동일 이런 것들로 다 증명을 해드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히 손절을 하신 분들 지금 보면은 내가 그때 왜 손절했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다시 살까? 이 생각 하잖아요. 싸졌을 때 왜 손절을 하냐고요. 좋은 종목인데. 그래서 좋은 종목들 뭐 이렇게 잘 사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보면은 뭐 4%대 뭐 수익적인 부분이 나고 있고 뭐 다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전략을 VIP 방에도 드렸던 부분, 근데 그거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뭐 하락이 나오면은 당시에는 다 힘들어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뭐 옆에 뭐 누구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뭐 목욕탕에 있는 아줌마도 힘들고 다 힘든데, 시장을 이해하고 종목을 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손절로 대응을 하느냐, 계좌의 여러분들 색깔의 차이가 이게 좀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러시아의 MSCI 편입 지수에서 퇴출, 이게 결국에는 악재성이기는 해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대 수혜로 또 투자자가 들어간 외국계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이런 뭐 기사적인 부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근데 크게 솔직히 뭐 효과는 없어요. 뭐 작게는 4천억 원에서 많게는 3조 가까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별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뭐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니까 메타버스나 당연히 게임 쪽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게 뭐다? 시속 게임. 한쪽이 가면은 한쪽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이게 시속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순환매는 어제 VIP 방에서도 브리핑을 해드렸던 뭐 2구 산업 구리 쪽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뭐 하이스틸, 대동스틸, 경남스틸, 뭐 세아 베스트 스틸 등등 해서 이 스틸 패밀리들이 일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원자재 관련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 이 템포, 이 흐름, 뭐가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우리 VIP 방도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먹고 탁 나왔어요. 지금 단타 종목이랑 모아가는 종목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고, 오늘 뭐 수산물 쪽에서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VIP방은 또 단타로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고,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다음 순환매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VIP방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해드리고, 아직 안 간 원자재들을 딱 놓고 보면은 정말로 시멘트 쪽이 아직은 안 갔다. 고려 시멘트라든지 삼표 시멘트 이런 건데 정말로 이게 왜 못 갔을지가 의심이 들 정도. 지금 보면은 대선 같은 경우에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공동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정책이에요. 부동산 정책, 결국에는 뭐 건설주도 있을 거고 인테리어 관련주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멘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책으로도 엮일 여지도 분명히 있고, 지금 계속해서 원자재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시멘트 쪽이 아직 안 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구심을 우리가 품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못 간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시장이 상방하방 변동성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조정이, 요번에 조정이 나오고 앞으로는 조정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너도 누구나가 다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장에만 있겠죠. 근데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적주 위주의 저점 매수, 그 다음에 평단 관리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잡주를 갖고 있다, 정말 실적이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면은 뭐 BDI, 좀 이런 것들 잡주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찌됐든지 간에 리스크가 있는 만큼, 시장 자체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은 차분히 보시고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모아가고,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도 누구보다 빨리빨리 먹고 나와서 나는 내 자산을 늘려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제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맨날 브리핑을 해드리고 전략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전략들이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그때 당신은 힘들고 저 XX 진짜 막 뭐 욕을 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항상 보이는 것들, 그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들을 안 놓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장에 대한 이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